보통 개발도 잘하고 팀원들도 있어야 웹이나 앱 서비스로 부자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개발도 잘하고 투자도 잘 받아서 똑똑한 팀원들 많이 모았는데 매출 한 푼 제대로 못 내고 사업 접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품 만들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26살에 혼자서 만든 제품으로 매달 6천만 원 버는 캐나다의 개발자이자 창업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계속 도전하면서 버티기, 그리고 또 하나는 앱 마케팅이에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혼자서 만든 제품으로 수익을 내보는 것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미 만들어서 팔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인 개발자, 창업가는 선배도 사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패하고 넘어져도 물을 데가 없는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좋은 선배, 사수 하나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요즘 유튜브 켜면 이런 썸네일 천지입니다. AI한테 시키면 하루 만에 앱이 나온다. 딸깍이면 월 1,000만 원이다. 근데 진짜 따라 만들어보면 어떤가요? 물론 돌아가는 앱은 하나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안 써요. 저는 서비스를 10개 만들어서 7개를 접었습니다. B2B, B2C 가리지 않고 다 했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기능은 잔뜩 넣었는데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드는 것까진 되는데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선 팀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또 누구는 딸깍이면 된다 그러는데 대부분 그 다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26살이 바로 그 지점을 제일 지독하게 파고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버티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잭 프릭스, 이 사람 홈페이지에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제목이 내가 지금까지 몇 번 실패했나요? 2019년부터 프로젝트 23개, 실패 9개, 본인 계산으로 타율 22%. 이걸 첫 화면에 당당하게 걸어놨어요. 보통은 다들 성공한 것만 걸어놓잖아요. 이 사람은 반대로 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 더 놀라워요. 제휴 마케팅 블로그는 몇 달을 갈아 넣어서 클릭이 4개 나왔고요. 티셔츠 장사는 1년 반을 매일 했는데 시급으로 치면 모든 프로젝트 중에 최악이었대요. 크립토는 좀 벌었다가 세금 실수로 거의 다 날렸어요. 책도 2권 썼는데 합쳐봐야 120부가 안 됩니다. 그것도 본인 말로는 그중 80%가 가족이 사준 거래요. 이 시기에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의 약혼녀랑 산책하다가 길에서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나는 실패자구나 하면서요. 4년을 지독하게 버텼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요, 이 산책 이후 3개월 뒤에 만든 게 아까 그 월 6천만 원짜리 서비스입니다. 그 3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지금 다들 이 사람이 개발 전공자일 것 같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 전공자가 아니에요. 코딩을 배운 게 2023년이에요. 뭘로 배웠냐? AI입니다. 커서 같은 AI 코딩 도구를 붙잡고 1년쯤 만에 첫 앱을 냈어요. 그런데 노코드 툴은 일부러 안 썼다고 해요. 본인이 이렇게 써놨거든요. 노코드 대신 코딩을 배우기로 한 게 정말 다행이다. 여전히 코딩할 줄은 모르지만 적어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안다. 쉬운 길이 옆에 있었는데 직접 코딩을 배우는 힘든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 월 6천만 원짜리 서비스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포스트 브릿지예요. 영상 하나 올리면 인스타, 틱톡, 유튜브, X까지 10개 플랫폼에 한 번에 뿌려주는 도구예요. 탄생 계기가 재밌어요. 이 사람이 그 전에 만든 앱이 스크롤 중독 끊는 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홍보하려니까 매일 틱톡 찍어서 5개 플랫폼에 손으로 일일이 올려야 했어요. 시장 조사가 아니라 자기 고통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앱 마케팅. 근데 이 사람은 마케팅이라고 안 불러요. 유통이라고 불러요. 광고를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물건이 사람들 눈앞까지 가는 길을 뚫는 거니까요. 이 사람은 틱톡 포맷 하나를 만들어서 300번 재사용했어요. 조회수가 떨어질 때까지 문구만 바꿔가면서요. 6초짜리 영상이에요. 그걸로 자기 앱 하나에 다운로드 3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트위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돈 버는 앱을 만들고 싶으면 진짜로 풀어야 하는 문제는 유통 하나다. 앱은 그 다음이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앱부터 다 만들어 놓고 유통은 출시하고 나서 고민해요. 저부터도 그랬고요. 이 사람은 그 순서를 뒤집은 거예요. 더 좋은 건 이 방법을 본인 블로그에 전부 공개해놨다는 거예요.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새 계정을 만들면 이틀은 아무것도 올리지 마라. 먼저 타겟이 보는 콘텐츠를 하루 15분씩 소비하면서 내가 타겟하는 소비자처럼 굴어라. 진짜 먹히는 포맷 하나 찾으려면 영상 100개는 봐야 한다. 60일 안에 100만 조회 영상 하나를 목표로 해라. 보이시죠? 감이 아니라 전부 숫자예요. 재능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라는 거고, 프로세스는 배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잭 프릭스는 2025년에 커플앱 러블리를 냈어요. 이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잘 알려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만드는 과정을 전부 트위터에 중계했거든요. 6주 만에 10만 다운로드.
초기 매출 5천만원. 근데 같은 해에 거의 똑같은 구조로 가족용 앱 패밀리도 냈거든요. 이건 아무데도 안 알렸어요. 본인이 실패 사유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전에 먹혔던 홍보 전략을 사용하지 않아서 라고 말이죠. 결과는 다운로드 200개, 매출 3만원이었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실력으로 만들었는데 다운로드가 500배 차이가 났습니다. 완벽한 실험은 아니지만 이만한 대주군도 흔치 않아요. 결국 제품 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인 거죠. 가격 정책도 확실해요. 퍼스트 브릿지에는 무료 플랜이 없습니다. 카드 등록하고 7일 써보는 게 전부예요. 요즘 일단 무료로 풀고 유저 모이면 수익화하라는 분들 많죠? 이 사람은 정반대예요. 제품에 돈을 받아라. 판매가 적을까봐 겁내지 마라. 그게 소음을 걸러내고 진짜 가치를 만들게 강제한다. 저도 제 서비스 낼 때 이것부터 고민했거든요. 일단 무료로 풀까? 근데 전부 무료로 풀면 진짜 돈 낼 사람이 누군지 영영 못 알아내요. 참고로 잭프릭스는 초반엔 $10도 안 되는 요금제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일 싼 게 $29예요. 가격을 계속 올리는데도 고객이 늘어요. 유통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가격 결정권이 생긴 거죠. 이쯤 보면 잭프릭스가 정말 천재적인 사람으로만 보이실 텐데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모든 제품을 다 성공적으로 터트린 건 아니에요. 제게 유튜브 채널을 보면요, 영상을 1212개 올렸는데 구독자가 7870명이에요. 평균 조회수 510회. X는 15만 팔로워인데 유튜브는 80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모든 채널에 성공한 게 아니라 안 되는 채널은 접고 되는 채널 하나에 몰빵한 거예요. 저는 이게 오히려 이 사람 숫자가 전부 진짜라는 증거라고 봐요. 잘 되는 것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뭐 그럼 잘 만들고 잘 팔리면 이제 계속 탄탄대로인 걸까요? 당장의 매출만 보면 굉장히 부럽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고충이 있어요. 2025년 8월에 이 서비스가 실제로 역성장했어요. 한 달 새에 월 매출이 140만원어치 줄었습니다.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든 거예요. 본인 표현으로 내 고전하는 사업, 그때 이탈률이 월 24%였어요. 100명 결제하면 다음 달에 24명이 나가요. 고객 평균 수명이 4개월인 거예요. 저도 회사에서 제품 만들고 밖에서 서비스도 굴리는데 어디서든 제일 무서워하는 숫자가 바로 이거예요. 이탈률이죠. 이 사람은 온보딩을 뜯어고치고 이상한 결제 경로를 막아서 15%까지 낮췄는데 15%만큼은 새로 채워야 유지되는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만들면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진짜 운영입니다. 운영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잭프릭스의 말도 안 되는 마진율 92%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엔 파일 저장을 슈퍼베이스에 뒀는데 트래픽이 늘자 데이터 전송료만 한 달에 140만원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송료가 무료인 클라우드 플레이어 R2로 갈아탔고 서버비 전체가 월 20만원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상 뿌리는 서비스의 진짜 원가는 서버 성능이 아니라 대역폭이라는 걸 알고 움직인 거예요. 이거 실무에서 맨날 하는 고민이거든요. AI가 코드는 짜줘요. 근데 여러분 청구서는 안 봐줍니다. 여기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사람 바이브 코딩 옹호파였어요. 그래서 악의적인 해커들과 헤이터들의 표적이 됐고 사이트가 실제로 2번 공격당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유저 데이터는 무사했습니다. 자, 아까 그 문장 기억나세요? 코딩할 줄은 모르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안다. 잭프릭스는 뭘 막아야 하는지는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AI한테 시키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뭘 시켜야 하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공격 한 번이면 갈립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런 게 있었어요. AI로 사이트 만들어주는 서비스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열린 채로 배포돼 있었거든요. 취약점 번호까지 붙었고 심각도가 10점 만점에 9.3이에요. 로그인도 안 한 사람이 남의 데이터를 읽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쓸 수도 있었어요. 결제 상태를 직접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 회사에서 AI가 짜준 코드를 매일 보는데요. 돌아가는 코드랑 남한테 맡겨도 되는 코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딸깍이라는 말이 숨기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 그리고 잭프릭스는 올해 1인 개발자로 제일 유명한 마크 루랑 같이 커뮤니티를 하나 열었어요. 30일 안에 제품을 출시 못하면 영구 퇴출인 곳이에요. 정말 냉정한 게 환불도 없어요. 첫 달에 여기서만 150개 넘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역시 요즘은 출시가 쉽구나 싶죠? 맞아요. 근데 집계해보니 그중 매출이 $1라도 난 건 57개였어요. 3분의 1. 그리고 리더보드 1위가 2억 4천을 버는 동안 2위는 3,900이에요. 6배 차이가 나죠? 출시만 놓고 보면 이제 아무나 해요. AI 덕분에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격차는 출시 그 다음 유통과 운영에서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잭프릭스가 특별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누구나 그 정도의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 연표 다시 보세요. 4년 동안 클릭 4개, 책 120부 팔던 사람이에요. 현재의 기록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버티고 버텨서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이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짚고 갈게요. 이 사람 그냥 버티기만 해서 된 건 아니에요. 제품을 제대로 만들고 운영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노코드 쓰면 훨씬 쉬웠는데 굳이 코딩을 배웠고요. 되는 영상 포맷 하나 찾겠다고 100개를 만들어 봤어요. 고객이 자꾸 나가니까 온보딩을 통째로 뜯어고치고 이상한 결제 경로를 막았고요. 서버비가 튀니까 원가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를 파고들었어요. 이게 다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기랑 운영은 감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제대로 배워야 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AI가 코드는 대신 짜주지만 이 기술은 대신 배워주지 않습니다. 자, 잭이 저 순서를 실제로 어떻게 돌렸는지 보면요, 좀 의외예요.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계정부터 만들어놨어요. 만들고 이틀은 아무것도 안 올렸고요. 그 이틀 동안 자기 물건 사줄 사람들이 뭘 보는지 하루 15분씩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6초짜리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되는 포맷 하나 나올 때까지 문구만 바꿔가면서 아까 100개는 만들어 봐야 된다고 했죠. 100개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하루에 6개씩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17일이에요. 3주가 안 돼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좀 멍했어요. 4년을 헤맨 사람이 결국 도착한 자리가 알고 보니까 3주짜리 루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못한 게 아니에요. 순서와 방법을 몰라서 4년이 걸린 거죠. 제 관점은 이겁니다. 만들기가 쉬워질수록 승부는 만드는 것 이상의 영역에서 난다. 잭이 증명한 게 이거고, 제가 일하면서 매일 확인하는 것도 이겁니다. 저는 시리즈 B AI 서비스 스타트업에서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풀스택 프로덕트 엔지니어예요. 회사에서 AI 제품을 만들고 퇴근하면 엣지링크라는 서비스를 직접 굴립니다. 돈 내고 쓰시는 고객분들이 실제로 계시고요. 아까 잭 청구서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가격을 정하기 전에 사용자가 한 명 늘 때 원가가 얼마 붙는지부터 계산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용자가 100명이든 10,000명이든 1인당 원가가 똑같이 유지가 되는 구조가 있고, 사용자가 늘수록 원가가 같이 뛰는 구조가 따로 있거든요. 특히 기능에 AI를 붙이면 후자가 돼요. 사용자가 한 번 누를 때마다 돈이 나가니까요. 내 제품이 어느 쪽인지 모르고 가격을 정하면 잘 될수록 손해가 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제게 이탈률 이야기, 청구서 이야기가 저한테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클로드를 어디에 제일 많이 쓰냐면 오히려 만들 때보다 굴릴 때 많이 쓰고 있어요. 오류 추적이랑 상태 감시를 붙여놓고 거기에 클로드를 연결해뒀거든요. 새벽에 오류가 나도 아침에 정리된 요약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혼자 만드니까 코드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PR을 꼭 거치게 만들고 자동 검사가 그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클로드한테 규칙을 말로 부탁하면 안 돼요. 파일에 적어놓고 프롬프트에 쓰고 매번 잔소리하는 거요. 그거 전부 확률에 거는 겁니다. 판단은 확률적이어도 돼요. 오히려 매번 다른 제안이 나오는 게 낫죠. 근데 규칙은 100번 중에 100번 다 결정적이어야 되거든요. 99번 지켜도 한 번이 망가지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규칙을 말이 아니라 장치에 넣습니다. 데이터 구조를 바꿨는데 마이그레이션이 없으면 커밋 자체가 안 되게 막고, 검사를 통과 못하면 머지가 안 되게 해요. 어길 수 있던 걸 절대로 어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실제 제 서비스를 검증하는 툴입니다. 아까 배워야 되는 기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서 그런 것들을 배우냐?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잭은 한국말로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4년 걸려서 깨달은 걸 순서대로 정리해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대로 제품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순서를 제가 한 권에 정리했어요. 비개발자를 위한 클로드 코드. 구성이 사이클 3개예요. 첫 번째 사이클은 설치부터 배포까지입니다. 어설퍼도 일단 인터넷에 올라간 주소 하나를 만드는 데까지 바로 갑니다. 그리고 이게 방법만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책 안에서 제품을 하나 실제로 끝까지 만듭니다. 검색에 내 사이트가 안 잡히는 문제를 봐주는 도구인데요. 만들고 배포하고 파는 데까지 책 안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바로 안 깨지게 만드는 구간이에요. 11장의 제목이 혼자 만들 때 최소한 이건 막자인데, 아까 잭이 공격 2번 버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장이에요. 12장이 결제랑 로그인이고요. 세 번째 사이클은 오래 굴리기입니다. 16장이 원가 계산이에요. 잭이 전속료 때문에 서버 갈아탄 얘기 있었죠? 그 계산을 직접 해보는 장이에요. 그리고 17장 제목이 올린 뒤가 진짜다인데, 잭이 이탈률 잡느라 고생한 그 구간이고요. 부록도 하나 짚고 갈게요. 제목이 만들었으면 파는 법이에요. 첫 문장이 이겁니다. 만들기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 만든 다음에 알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다. 오늘 잭 얘기 내내 들으신 게 이거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제품 만들면서 쓰는 방식과 아까 보여드린 엣지링크 서비스 굴리면서 직접 부딪힌 것들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아마 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 정도 수준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실전 노하우를 담고 있는 자료가 아마 없을 겁니다. 진짜 운영도 판매도 모두 경험해본 사람, 개발자로서 상위 1%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이 전자책과 템플릿 랜딩 페이지 들어가서 목차만 한번 훑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막혀 있는지가 목차에서 바로 보일 거예요.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둘 다 걸어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